다 조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우병우 수석이 뭐 노무현 씨라고 얘기했던 그 워딩 자체가 우병우 수석이 한 게 아니라 이인규 부장이 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인규 부장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직접 했다면 정치적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검사들이 정치성을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수사를 했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네. 혼외자, 최동욱 혼외자로 넘어가죠. 그렇죠. 이거 지금 생각해도 다 화가 나니까 최동욱 당시 사건이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최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대선 댓글 개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 구속 기소하겠다고 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누구죠? 황교안. 황교안이 무슨 구속 기소냐? 기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나마 타협한 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해서 최동욱 혼외자 아들이 나왔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혼외자 아들의 정보를 그러면 누가 이제 맨 처음 그렇죠. 알게 됐느냐. 예. 이제 국정원 직원인 거죠.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보도는 거기서 했는데 예.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게 그러면 그 국정원 직원은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했느냐. 뭐 화장실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정보를 인지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가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보가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우연히 듣고 자기가 정보를 인지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NLL 포기했다라고 하는 대화록을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 라고 하는 김무성 대표하고 똑같은 얘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최동욱이가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자기가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수사팀들한테 계속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최동욱을 날리기 위한 작전으로 쓴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결국 그 혼외자 사건이 터지니까 모든 관심이 모든 언론이 그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사실 확인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옷을 벗고 나가는 쪽으로 쫓아내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그때 뭐 그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게 그럼요. 댓글 사건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된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고 사실은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라도 그때 당시 탄핵이 돼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완전 듣기 위해서 저질렀던 또는 폭로했던 게 혼외자 사건인데 그게 핵심이 국정원들이 나서서 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국내 정치에 제대로 개입한 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공동 주연이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혼외자 사건 꼭 주연의 위치에 갖다 주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그 혼외자 사건 전에 사실은 이제 댓글 사건 관련해서 예. 정말 민감한 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당시 이제 윤석열 수사팀장이나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수사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계속 유출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전 총장이 이제 감찰 지시도 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계속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고 그런 어떤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있다가 이 혼외자 사건으로 넘어오고 당시 이제 서초구청 담당하는 그쪽 관할을 지역을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송모 씨가 두 라인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미 사실은 정보는 다 가지고 있었고 물증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죠. 한 축은 알리바이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이제 확실한 어떤 그런 이제 그거를 갓대기 위해서. 왜냐하면 최동욱 검찰총장의 주민번호를 넣고 요즘은 정보를 검색하는 게 주민번호를 넣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순간 로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누가 기록을 받는지 알죠. 예.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국정원 내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걸 덮기 위해서 서초구청을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보면은 투 트랙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이제 교육지원청 통해서 그 학교로 학교 들어갔고. 가가지고 예. 학교장에게 얘기해서 또 학교장이 담임 교사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에 이제 담임 교사가 완벽하게 협조해주는 않지만 일단 최동욱 이름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서초구청 통해서 또 이렇게 정보를 얻었는데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그런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화장실에서 주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법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재판장도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인정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식으로 그 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다시 따진다면은 저는 그때 이 검찰 그리고 이 언론 이 세 축까지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패턴인데
그냥 개인 일탈로 보는 거였어요. 당시에 그 수사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그냥 그 직원이 궁금해서 해본 거예요. 범행 동기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직 검찰총장을 노린 정치 공작이고 거기서 대해서 이제 윗선까지 가보는 수사가 이번에 이제 나타나겠죠. 자, 주대일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국정원 직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국민의당 사태도 보게 되면 비기닝, 시발점이, 그 시작점이 도대체 어디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도 이유미도 그냥 누가 조작을 협의한 과정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국정원 직원이 이 정도 정보를 알았을 거면 그 전에 이미 사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국정원의 일반 공직자란 민간인들 사찰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범죄에 관련돼서 밝힐 부분은 누가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왜 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 사실이 있는 건 맞는데 했으니까 너만 잘못이야. 그리고 나머지 배경들을 다 지워버리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옳지 않고요. 그 오히려 더 큰 거. 이 문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실행이 된 이유는 그 배경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관련돼서 그 배경 관련된 부분을 다 확인을 하려면 조직 자체에 관련된 생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관련된 부분을 지금 재조사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것이 나와야지 아마 이제 그 배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기 위해서 공작을 했고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했는지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이 1심, 2심에서 다 유죄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윗선은 누구냐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시했냐. 어떻게 국정원 일개 직원이고 개인 일탈로 최동욱 그걸 그렇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판결문에서 그걸 궁금해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근데 기소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거는 분명히 혼자서 할 일이 아닌데라고 판결문에 심어줬지만 그러니까 검찰 찔리라 이겁니다. 왜 이거는 분명히 누가 있어 보이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니?라고 하지만 기소를 안 했으니까 내가 판단을 못 해주겠다. 다만 누가 있는 것 같다. 재판부가 이미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큰 그림 하나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사찰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찰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물증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대법원장 사찰에 대해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했던 것들이. 예.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 입장의 반대편 서울시장 관련해서 사찰이 아니라 제압 문건입니다. 제압해버리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찰을 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위공직자 이렇게 비리 그런 거를 비위를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시켰을 때 이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 약점을 잡아놓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찰이라는 걸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태 등산하는 것까지 사찰했잖아요. 결국 이번에 그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탈락하게 되는 과정에 그 재학 시절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그것도 누군가 이미 정보를 다 갖고 있다가 지금 기무사가 그것도 조사 들어갔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그런데. 이제 그만큼 사찰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또 유력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 정보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허성문 전 비서관님, 예. 세 분들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이 나오고 이거 재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세 분이 오늘 다 생일 잔치 맞이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적폐청산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그래야 얘기를 미래가 있는 하면서 거죠. 가슴이 뭉클한 게 이런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그 겨울 내내 그렇죠. 촛불을 들고 고생을 한 그 보람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역대 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민주정부, 3기 민주정부라고 하는데 두 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하고 제대로 정착시켜 가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번 단계에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는 뭐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보복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으로 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결과 뭐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부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약간의 청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제도 개선으로 완벽하게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역습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철학자 장 아메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설픈 용서는 더 큰 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할 뿐이다. 정치적 보복은 옳지 않지만 과거에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비정상을 일상화시켰던 그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조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우병우 수석이 뭐 노무현 씨라고 얘기했던 그 워딩 자체가 우병우 수석이 한 게 아니라 이인규 부장이 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인규 부장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직접 했다면 정치적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검사들이 정치성을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수사를 했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네. 혼외자, 최동욱 혼외자로 넘어가죠. 그렇죠. 이거 지금 생각해도 다 화가 나니까 최동욱 당시 사건이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최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대선 댓글 개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 구속. 나가는 쪽으로 쫓아내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그때 뭐 그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게 그럼요. 댓글 사건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된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고, 사실은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라도 그때 당시 탄핵이 돼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완전 덮기 위해서 저질렀던 또는 폭로했던 게 혼외자 사건인데, 그게 핵심이 국정원들이 나서서 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국내 정치에 제대로 개입한 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공동 주연이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혼외자 조선일보 사건 꼭 주연의 위치가 같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보가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우연히 듣고 자기가 정보를 인지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NLL 포기했다라고 하는 대화록을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 그거 라고 하는 같은 김무성 대표하고 똑같은 얘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최동욱이가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자기가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수사팀들한테 계속 지지를 보내주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수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최동욱을 날리기 위한 작전으로 쓴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결국 그 혼외자 사건이 터지니까 모든 관심이, 모든 언론이 그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사실 확인 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옷을 벗고 갖다 주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그 혼외자 사건 전에 사실은 이제 댓글 사건 관련해서 예. 정말 민감한 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당시 이제 윤석열 수사팀장이나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수사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계속 유출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전 총장이 이제 감찰 지시도 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계속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고 그런 어떤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있다가 이 혼외자 사건으로 넘어오고, 당시 이제 서초구청 담당하는 그쪽 관할을 지역을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송모 씨가 두 라인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미 사실은 정보는 다 가지고 있었고 물증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죠. 한 축은 기소하겠다고 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누구죠? 황교안. 한교안. 황교안이 무슨 구속 기소냐? 기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나마 타협한 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해서 최동욱 혼외자 아들이 나왔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혼외자 아들의 정보를 그러면 누가 이제 맨 처음 그렇죠. 알게 됐느냐? 예. 이제 국정원 직원인 거죠.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보도는 거기서 했는데 예.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게, 그러면 그 국정원 직원은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했느냐? 화장실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정보를 인지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가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